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큰 실패보다 오늘의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만두겠다는 말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까? 퇴근길마다 채용 공고를 봅니다. 마음에 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봉도 확인합니다. 복지도 봅니다. 지원 자격도 봅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휴대폰을 끕니다. 이력서는 여전히 작년에 멈춰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첫 문장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상사의 말에 무너지고 같은 동료의 부탁에 끌려가고 같은 퇴근길에 또 말합니다. 조만간 나간다. 진짜 이번 달까지만 다닌다. 이 회사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전 한 현자는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이 절망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내려오지 못한 희망은 빛이 아닙니다. 마취입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지만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버티게 해주지만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절망은 차라리 사람을 바닥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실행 없는 희망은 사람을 어제와 같은 자리에 부드럽게 눕힙니다. 당신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달라질 거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늘 오늘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있고, 연말에 있고, 새해에 있고, 상황이 조금 나아진 뒤에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에는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희망은 결국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잃는 것이 기회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한다고 말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바뀐다고 말했는데 그대로였습니다. 나간다고 말했는데 남아 있었습니다.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준비만 했습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룹니다. 사람은 누구나 겁을 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 말이 나에게도 가벼워집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 앞에서도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실망한 자기 자신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단한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만큼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남에게 설명할 만한 사건도 없고 분명한 핑계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밀렸습니다. 하루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나는 힘든 회사를 견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일을 계속 유예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장면은 특별히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자주 생깁니다. 더 나은 삶을 너무 진지하게 꿈꾸는 사람,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남들 앞에서 초라한 시작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큰 결심을 자주 합니다. 큰 결심은 잠깐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그래도 꿈이 있다고 믿게 해줍니다. 하지만 큰 결심만 있고 작은 행동이 없으면 그 결심은 곧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다시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은 아주 조용히 자기 혐오가 됩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름을 정우라고 하겠습니다. 정우는 오늘도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피곤합니다. 넥타이는 조금 풀려 있고 가방은 어깨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채용 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관심 기업으로 저장해둔 공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마감입니다. 정우는 이미 3번이나 그 공고를 봤습니다. 업무 내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연봉도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력서 수정, 경력기술서 정리, 자기소개서 작성. 정우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조금만 쉬고 해야지. 집에 도착합니다. 저녁을 대충 먹습니다. 씻고 나니 10시가 넘었습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파일 이름이 보입니다. 이력서 최종. 그 옆에는 이력서 진짜 최종. 또 그 옆에는 이력서 수정 필요. 정우는 파일을 열었다가 한숨을 쉽니다. 작년에 맡았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숫자로 쓰려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한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니 첫 문장부터 막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 말이 없지? 그는 잠깐 자료를 찾아보려고 유튜브를 엽니다. 이직준비법, 경력기술서 쓰는 법, 퇴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것들. 영상 하나를 봅니다. 좋은 말이 많습니다. 2번째 영상도 봅니다. 3번째 영상도 봅니다. 알고리즘은 더 많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정우는 어느새 자정이 넘은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퇴근하고 제대로 하자. 다음날 회사에서 상사가 말합니다. 정우씨, 이 자료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나간다.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진짜 이직 준비한다. 이번엔 말만이 아니야. 동료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웃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들킨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자신의 반복을 너무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에도 지하철에서 같은 채용 사이트를 엽니다. 아침에 보던 공고는 사라졌습니다. 마감이 끝난 것입니다. 정우는 잠시 멍해집니다. 큰 기회가 지나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공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은 공고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움직일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또 한 번 놓친 것입니다. 그가 괴로운 이유는 회사가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힘든 회사를 바꾸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힘든 현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나 자신입니다. 정우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이직하면 실패할까봐 걱정합니다. 새 회사에서 더 힘들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내 경력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신중함처럼 보입니다. 속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신중함은 자료를 모으고 판단한 뒤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자료만 모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갈립니다. 정우의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언젠가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늘의 20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력서 한 줄을 고치지 못합니다. 마감 버튼 하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행동 없는 희망은 가장 품격 있는 자기기만입니다. 말은 멋집니다. 마음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남은 흔적이 없습니다.
정우가 진짜 바뀌려면 거대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력서 전체를 완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파일을 열고 경력 한 줄을 고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없으면 삶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도, 마음이 뜨거워도, 말이 간절해도 현실은 움직인 만큼만 바뀝니다. 퇴근 후 자기계발 단톡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들 열정적이었습니다. 아침 기상 인증, 운동 인증, 독서 인증, 지출 기록, 각자 목표를 적고 서로 응원했습니다. 이번 달은 진짜 바꿔봅시다. 작게라도 매일 해봅시다. 말만 하지 말고 인증으로 갑시다. 처음 3일은 불이 붙습니다. 새벽 5시 40분. 누군가 침대에서 일어난 사진을 올립니다. 누군가 러닝화 사진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책상 위에 펼친 책을 찍어 보냅니다. 단톡방에는 박수 이모티콘이 쏟아집니다. 정우도 참여합니다. 그는 첫날 이렇게 씁니다. 이번 달은 진짜 제 인생 바꾸는 달로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정우님은 진짜 하면 잘하실 듯. 그 말이 기분 좋습니다. 아직 한 것은 별로 없는데 이미 조금 달라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정이 너무 빨리 옵니다. 실행보다 선언이 먼저 박수를 받습니다. 행동의 고통을 겪기도 전에 변화한 사람처럼 대우받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선언만으로도 잠깐 달라진 기분을 느낍니다. 살이 빠진 것도 아닌데 운동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지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력서를 고친 것도 아닌데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달콤합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잠깐 변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인증이 줄어듭니다. 한 명은 야근 때문에 빠집니다. 한 명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주말에 몰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정우도 어느 날 인증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바빴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없이 읽기만 합니다. 단톡방에는 점점 계획만 남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리셋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연습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부터 제대로 가죠. 우리 다시 마음 잡아봅시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시작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습니다. 어느 순간 단톡방은 변화를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변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이 됩니다. 위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로만 있고 기록이 없으면 그 방은 부드러운 감옥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봐줍니다.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질문이 사라지면 변화도 사라집니다. 정우는 어느 날 밤 단톡방을 올려다봅니다. 지난달 자신이 쓴 선언이 보입니다. 이번 달은 진짜 제 인생 바꾸는 달로 만들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몸도 그대로입니다. 이력서도 그대로입니다. 통장도 그대로입니다. 회사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만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때 정우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나는 응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실행을 피할 핑계가 필요했던 것인지 모른다고. 바로 이 지점에서 초반에 말했던 그 오래된 현자의 이름을 꺼내야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그는 인간을 감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희망으로 두려움을 가리고 좋은 생각으로 현실을 미루는지 차갑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실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선언은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흔적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결심의 크기를 키울 것이 아니라 행동의 단위를 줄여야 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오늘 20분만 실행하고 결과를 기록하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당신을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첫째, 결심은 날짜가 아니라 행동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직 준비한다는 너무 큽니다. 오늘 이력서에 경력 한 줄을 고친다가 행동입니다. 이제 운동해야지는 흐릿합니다. 오늘 집 앞을 15분 걷는다가 행동입니다. 삶은 큰 결심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삶은 오늘 몸으로 한 작은 행동을 기억합니다. 둘째, 30분 안에 끝나는 첫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첫 행동이 너무 크면 사람은 시작 전에 지칩니다. 이직 준비라면 회사 분석 전체가 아니라 채용 공고 하나 저장하기, 건강관리라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오늘 야식 하나 줄이기, 공부라면 강의 완강이 아니라 10분 듣고 한 줄 적기. 첫 행동은 작아야 합니다. 작아야 오늘 할 수 있고 오늘 해야 내일도 이어집니다. 셋째, 선언보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기록하십시오. 인정받고 싶을 때 체크하십시오. 다짐하고 싶을 때 파일을 여십시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작아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현실을 남길 때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신을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게을러서만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두려움을 희망으로 포장해왔을 뿐입니다. 실패하면 내가 별것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무서웠을 수 있습니다. 시작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아플까봐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했고, 계속 말했고, 계속 다음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이 당신을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다시 믿게 만듭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결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력서 한 줄, 책 한 페이지, 산책 10분, 정리한 파일 하나, 보내지 못했던 메일 초안 하나, 이런 작은 흔적이 당신의 무의식에 말합니다. 나는 또 미루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 움직인 사람이다.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눈으로 지나간 문장은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남긴 문장은 행동의 흔적이 됩니다. 댓글창에 이 한 문장을 남기십시오. 나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움직인다. 이것은 다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다시 맺는 계약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완벽하게가 아니라 작게, 말로가 아니라 흔적으로. 오늘 당신이 할 일은 인생 전체를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분만 실행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20분이 당신을 단번에 성공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20분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감각을 돌려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 내 말이 다시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감각.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감각. 감정과 노출과 말의 문제를 지나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을 배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타인을 대하는 거리의 기술로 넘어갑니다. 나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는 반드시 더 우아하고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인드 도서관입니다.